육해는 접대 6합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6합할 때. 자, 6합은 좌축합이 있죠? 맞습니까? 6합. 기억나십니까?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있죠? 네. 자, 이제, 자, 축을 충하는 글자가 뭡니까? 네, 커닝 페이퍼를 지워가지고, 그죠? 그다음 자를 충하는 게 뭐죠? 네. 자, 여기는 합의 관계. 자, 여기도 합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자가 축하고 합을 하려 하니까 이 미가, 즉, 합을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축을 충을 때려서. 그죠? 여기는 충의 관계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가 이걸 보고서 해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해살. 그러니까 육합이 뭡니까? 음양합으로서 부부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부합을 방해하는 글자가 육해라는 거예요. 자, 이는 해를 충하는 글자가 뭡니까? 사. 또 인사 나오니까 이건 형도 되고, 그죠? 육해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에 관해서 충의 글자는 원숭이 신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육합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충의 관계죠. 자, 여기의 관계는 육해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가 육해의 관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해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그죠? 서로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자, 범이 돼지를 만나서 결혼하러 딱 들어간 거예요. 신랑 신부 입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러니까 뱀이 이 결혼은 무조건 반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게 남자고 여자라면 저 돼지 여자는 과거에 무슨 이력이 있었고 그래서 절대 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희망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두고 봐라. 니도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뱀이 원숭이를 데리고 이제 결혼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범이 뭐랍니까? 이 결혼은 절대 반대요. 내가 왕년에 이 원숭이 여인을 알아본 결과 이러해서 절대 결혼은 불가하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음양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합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 합을 방해를 하니까 육해를 나쁜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또 틀려요. 꼭 이걸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이게 다 나쁜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길의 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육해도 나쁜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팔자의 범인자를 내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로 쓰고 있다. 그죠? 경이 예를 들어서 이걸 뭡니까? 재성으로서 굉장히 내한테 필요로 한 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경으로 하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해봅시다. 돼지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합의 작용을 해서 해도 자기 역할, 인도 자기 역할을 서로 탑탑망하 자기 역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여기에 예를 들어서 뱀 사자가 있다. 그러면 얘가 해가 와서 이걸 합하려고 할 때 어찌합니까? 너 합 안 돼. 결혼 못 해.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이 사람은 자기의 재성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작용이 있겠죠. 참고로 여기서는 형의 작용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조금 틀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자기 고유의 글자를 그 글자 그대로의 작용력을 하게 만드는 인자로서 긍정적인 작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육해사를 과거에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 글자일 때는 오히려 육해 있는 게 좋고 참고로 내가 저 글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글자 있죠.
예를 들면 비겁. 비경겁제가 있는데 육해살이 옆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 경신일주인데, 예? 옆에서 해가 붙어 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야를 좀 누가 좀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죠? 그죠? 자, 뭐가 와서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 뱀아, 니 좀 와가, 야, 좀 데리고 가라. 제발 돈 나가는 거 좀 싫어 죽겠다. 그랬는데 돼지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골 아픈 거는 육해살이 있으면 안 되고, 나한테 좋은 글자는 육해살이 있으면 좋고, 그렇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꼭 이게 무조건 육해살이 있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작용에는 긍정작용, 어떤 작용에는 부정작용이 항상 같이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원진이라 그러면 다 좀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네, 이제 아직 원진 안 나갔지 않습니까? 예. 요거 다음에 이제 원진 할 겁니다. 원진이 어떻게? 그러니까 해가 좋은 작용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다 육해는 그 원진의 이 어떤 그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자미도 원진이죠. 예. 요거는 원진살이죠. 나쁘다 꼭 인정을 하는 게 더 많겠나? 아니요. 근데 정말 내한테 글자가 필요한 재성이라든지 관성은 똑똑하게 그 글자의 역할을 유지시켜 주는 게 실제로는 더 좋거든요. 관이 합해서 탁해진다든지 재가 합해서 합탁망하,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걸 갖다 막아주는 작용으로서는 긍정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솔직히 좀 부정작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나쁘다, 그러니까 육해는 육합을 방해해서 나쁩니다라고만 다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해주는 글자는 육해살이 있으니까 오히려 합을 방해하면서 나에게 더 이익을 되게끔 취해주더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진입니다. 원진. 자, 원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천적으로 뭐가 잘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지지 구성이 있을 때 자, 여기서 자에서 오를 보면 뭐예요? 충이죠, 충. 그죠? 안 되면 그냥 주먹부터 나간다.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충 바로 옆에 집인 거예요. 충 바로 옆에 집. 그래서 뭔가 꼴쳐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진이 보면, 제일 키워드는 꼴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렇게 자에서 미를 보는 원진이 있고 어떤 다른 책에 보시면 자에서 사를 보는 원진이 있다고 나와요. 자에서 미를 본 거는 보통 남자의 기준으로 원진을 만든 것이고 자에서 사를 본 거는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원진을 설명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다수서를 쓰면은 자에서 미를 보는 원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희 쪽도 주로 이런 원진을 많이 써요. 그러나 자에서 사를 보는 원진도 있던데요 하면 그것도 책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미가 원진이고 그 다음에 추고가 원진이 돼요. 그 다음에 인은 인신이 충이죠. 충 옆에 가는 뭡니까? 유죠. 네. 인유가 원진이 되고 그 다음에 묘와 신이 원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은요. 진이 술이 원진이 되겠죠. 술이 충이 되죠. 네. 충 바로 옆집이니까 해로 가겠죠. 그러면 사는 술이 원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책이 보면 원진이 충보다 더 나쁘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원천적으로 뭔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실하다. 충이란 게 아까 뭐였습니까? 충전, 재생, 스파크. 뭔가 새로운 활력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기능인 반면에 얘는 꼴초 보면서 혀를 차는 행동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꼴초 보면서 혀를 많이 차는 행동이 많이 들어가는 직업은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 이게 뭐냐,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말. 즉, 정신을 갖다가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직업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나 교육 쪽에서 원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비유를 한다면 한마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애를 사탕 하나 주면서 너 그 삼촌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그자? 내가 이거 주니까 니 내 말 잘 들어야 된다면서 포옹을 한다는 거예요. 충 가진 선생님은 어떻겠어요? 그죠? 말도 없어요. 바로 신경질하면 바로 주먹부터 날아가요. 그리고 자기 화 풀릴 때까지 때려요. 그죠? 그럼 형이 있는 선생님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너는 딱 세 대를 맞아 하면서 종아리 대 이렇게 세 대 딱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원진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이것도 원진이라는 게 꼬리에 온전하지 않다. 요 말은 뭐냐면 이것도 약간의 삭감의 요소로 보시면 돼요. 자, 형은 외부적인 삭감이었죠. 아까 블럭 맞추기. 그죠? 블럭 맞추기의 외부적인 삭감이라면 원진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리컵이 요까지가 100이 다 찬 것이라면 원진은 한 70 정도 찬 거라고 보시면 돼요. 70% 정도 찬 거. 즉, 팔자내에 원진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100%를 다 이끌어내지는 못하겠죠. 그죠? 먼저 내부적으로 뭔가 부실한 걸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꼴이 온전하지 않다는 말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자, 제가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 부산시장이죠. 부산시장이 제가 되고 싶은데, 제 팔자에 보니까 원진이 있어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꼴이 안전하지 않고 뭔가 내부적인 부시니까 시장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부시장이 되는 거예요. 부시장.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팔자에 원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밖에 안 되겠다? 예? 예. 법무사.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등급이나 이것이 한 등급 떨어지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진이 있으면. 왜? 원천적으로 꼴이 온전하지 않고 뭔가 내용이 좀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요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종교 지도자라든지 교육 지도자 또는 질병을 다루는 정신과 있죠. 정신과. 이런 쪽에 사람들 팔자에 보면 이런 원진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은 뭐 되면 돼,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성패가 딱 부러지게 드러나는 반면에 원진은 그것도 아니고 제대로 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중간하니까 옛글에서는 충보다 더 나쁘다. 이게 이제 평생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관하실 때도 보시면 원진이 있으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관인소통이 관성도 잘 생기고 인성도 잘 생겨가지고 와, 딱 보니까 서울대 갈 것 같이 보이는데 원진이 끼니까 서울대는 안 되고 그 밑에 학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부여할 때도 원진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문 조객이라 돼 있죠. 상문 조객. 자, 요거는 마지막 남은 거니까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객이라는 게 있어요. 상문 조객. 자, 이건 뭐냐면 유년에서 좀 많이 써요. 유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뒤에 가서는 중급반에 가서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격각이라고 봐요. 격각 이론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자가 이렇게 있다면 두 칸 앞, 두 칸 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앞에 두 칸 앞은 무슨 글자가 됩니까? 술. 한 칸 앞이 해고 두 칸 앞은 술이 되죠. 맞습니까? 이제 요걸 조객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두 칸 뒤는 뭡니까? 범이 되죠. 요거를 상문살이라고 그래요. 상문살. 자, 그러면 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은 두 칸 앞이니까 해가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 축 뒤에 두 칸 뒤는 뭡니까? 묘가 되죠. 두 칸 하니까 어렵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범은요. 범은 두 칸 앞은 자, 두 칸 뒤는 진. 야, 잘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운동성이 어떻게 돼요? 반대죠, 다. 그죠? 요렇게 된 관계를 상문 조객이라고 하는데, 자, 요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요때, 즉, 내가 운동성을 펼치기에는 반대의 기운이 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신자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은 인호술 운동이 오니까 내가 기운을 내 마음대로 펼친다, 못 펼친다? 못 펼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때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 곡사초상이에요. 또 육친의 상실. 요 육친은 주변 육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변 육친의 상실이 오면서 부가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역마의 확장을 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내가 잘 쓰던 문서의 상실도 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같은 궤도상에 보면 역마살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이런 길을 여기가 일방통의 길, 일방길. 차를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앞에도 차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차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피면 러시아워 시간이네. 차가 안 가네. 답답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못한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주변에 육친의 상실. 차가 고장이 나서 견인차가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길이 어떻게 돼요? 트이죠. 그러면 나는 나갈 수 있다, 없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부가이익이라는 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이러한 상실이 오니까 나는 동반해서 이제 내가 여유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런 나무와 자, 이렇게 가지밖에 없는 나무하고 잎이 무성한 나무하고
태풍이 몰아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가 견디기 쉽겠어요? 이 나무가 견디기 쉽겠어요? 저항을 어느 게 더 많이 받아요? 예? 얘가 많이 받겠죠. 1번 나무가. 자, 그런데 이게 있던 게 싹 이파리가 다 부러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상신, 떨어져 나가는 게 온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게 온다. 그러면서 부가이익으로 증여나 상속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문 조객이 월살, 기억나십니까?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역마살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요 상문이 왔을 때, 상문살이 왔을 때 역마살을 쓰거든요. 자, 아까 일방통행길에 내가 이리로 들어가면 차가 막힌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럴 때 비행기 타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차 막히는 구간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역마살로 무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합의 관계로 쭉 보시면 내가 주동해서 나서서 일을 못 해내니까, 즉 타이에 의해서 이동 변동이 생긴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쭉 해서 다 하실 수 있겠죠? 예. 묘진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요게 이제 상문 조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신과숙이라는 게 나와요. 이 고가 외로울 고예요. 외로울 고의 몸신자예요. 과숙할 때 과는 우리가 여자 혼자 사는 걸 뭐라고 하죠? 예, 그때 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를 좀 많이 쓰고 고시는 남자를 좀 많이 써요. 자, 요건 뭐냐면, 자, 우리는 이게 이제 신살이 여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였습니까? 핵가족 사회였습니까? 대가족이었죠. 대가족 사회에서, 자, 합 중에서 가족합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합은 음양합, 부부합이라고 했고, 가족합은, 아니,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라고 했고, 방합이, 방합. 자, 예를 들어서 해, 자, 축이 있는데, 자, 요 범주에 못 들어온 거예요. 자, 해자 축에서 인. 자, 요거는 겨울에 범은 겨울로 못 들어오죠. 요게 띠에서 주로 많이 봅니다. 띠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띠라든지 쥐띠라든지 소띠라든지, 예를 들어 해가 있는데 인이 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월에 있든지 일에 있든지 시에 있든지. 자, 요걸 보고서 고신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신. 홀로 외로이 지낸다라는 거죠. 즉 일지에 있으면 내가 홀로 외로이 지내는 삶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월에 있다면, 연월은 부모 자리고 조상의 자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혼자 사신 분이 있든지, 아니면 그 윗대 조상에서 혼자 사신 분이 있든지, 그죠? 홀로 외로이 오랫동안 사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신살이. 자, 그럼 과숙은, 자, 요 앞에 자라고 보시면 돼요. 방합의 앞글자. 자연적으로 술이 되죠. 과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인묘진 한번 해봅시다. 인묘진에서, 자, 이게 고신이고, 여기 과숙이에요. 자, 고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 과숙살은요? 축. 그 다음에 사오미에서는 어떻게 되죠? 고신은
보이십니까? 자, 요 앞에 과숙살은요.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에만 알면 이거 나오는데 아닙니까? 자, 그럼 마지막 신유술에 가서는 고신이 해가 되고 과숙이 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하고 고신가수하고 아까 앞에서 육해살은 뭐예요? 음양합을 방해하는 거죠. 그것도 외로이 지내는 걸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오랫동안 혼자 외로이 지내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기준은 과거 방합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러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활자에 과숙살이 있는 여성인데, 선생님, 예, 저는 예, 남편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는데, 예. 그럼 뭔가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죠? 뭐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는 삶의 양상을 보면 거의 남편하고 사나 혼자 사나 진배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마살 분야에 관련하여 남편이 직업이나 일로 인해서 사회 만리를 떠돌든지, 그죠? 뭐 항공에 있다면 비행기 타고 간 동안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배를 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역마 관련 분야, 뭐 건설 계통에 있어가지고 몇 달씩 떨어져 산다든지 다 그런 것도 보니까 과숙살이 팔자에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왼수인데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있고요. 그 다음에 다루지 않은 게 천라지망살이 있긴 있어요. 천라지망살은 이제 중급반 올라가서 그건 다루는 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짧은 시간이나마 뭐 아쉽게 이제 기초반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중급반, 음양반으로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